신들 중에서 이제 고관절이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견관절, 어깨, 척추관절, 휠관절은 무릎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족관절은 발목이고요. 고관절은 도대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관절. 거기를 고관절이라고 하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부담도 큽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스트레칭. 요가죠, 요가. 아까 요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라고 하셨듯이 실제로 이렇게 요가 책입니다. 요가 책에서 이렇게 발췌해 온 건데 해부학을 많이 공부하고 그것들을 스트레칭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 요가 때문에 병원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그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골반과 고관절이 어딘가요? 이 많은 관절 중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골반과 고관절이 있는 곳이죠. 몸통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위쪽 상체와 하지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관절이죠. 보면 고관절에는 이렇게 볼 소켓 관절이라 그래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굉장히 많은 범위를 움직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반다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고관절이 그만큼 많은 범위를 움직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상한 자세가 되기도 하죠. 또 발레나 뭐 중국 기학단인가요? 뭐 그런 분들이 보면은 다리를 뒤로 하면 다리가 막 머리 위로 넘어가잖아요. 그것도 고관절이 엄청난 관절 운동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저희 의과대학생들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 것 같으세요? 해부학입니다. 해부학. 여러분들 많이 모이셨으니까 오신 김에 한번 알고 가시죠. 이 뼈를 골반 중에서도 장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장골. 그리고 이 꼬리뼈라고 하죠. 꼬리뼈를 천골이라고 합니다. 천골. 그리고 요 앞에 이 사타구니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골반 앞쪽, 방광 쪽이죠. 거기를 치골이라고 합니다. 치골. 그리고 엉덩이 뒤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엉덩이 바닥에 닿을 때 닿는 부분 있죠. 거기를 좌골이라고 하죠. 좌골. 그리고 우리가 허벅지뼈, 이 허벅지뼈, 이 옛날에 이 삼손과 데릴라에서 삼손이 이 허벅지뼈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막 물리쳤다고 할 정도로 단단한 뼈인데요. 여기를 대퇴골이라고 합니다. 대퇴골. 그래서 이 대퇴골과 골반이 만나는 관절이 바로 고관절이죠. 그 외에도 이 장골과 천골이 만나는 여기도 관절이 있습니다. 골반에서는 그래서 세 가지 관절이 있어요. 여기는 천장관절이라고 합니다. 천장관절. 그리고 요 앞에 아까 방광이 만나는 부분 가장 배꼽 바로 아랫부분 여기도 관절이 있는데요. 여기를 치골결합이라고 합니다. 치골결합. 그래서 그 산모들이 출산을 할 때 이 골반이 작은데 그 어린아이들이 나오잖아요. 머리가 큰 어린아이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가 이제 여성으로 치자면 아기집이죠. 나올 때 이 천장관절과 이 치골결합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쫙 늘어나면서 아기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참 사람의 섭리는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래에서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께서 불편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환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것을 전달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조재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엉치가 아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고관절인지 허리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엉치가 아프다고 고관절 외래로 왔다가 다시 허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나를 이상한 데 보내가고 또 딴 데 가게 만드느냐 불만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엉치가 아파요 하시면서 여기를 아프다고 많이 하시죠. 한번 엉치 뒤쪽 이렇게 만져보시면 거기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넘어가면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있고 또 넘어가면 뼈가 나오는데 바로 이 부위입니다. 척추죠. 거의. 척추에 가깝고 고관절은 아까 여기라 그랬잖아요. 고관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치가 아픈 분들 중에 고관절 통증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과로 가셔서 올바른 진료를 받으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엉치가 아파요 하시면서 여기를 가리키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까 여기는 무슨 뼈가 있었죠? 넘어가 보면 좌골이 있습니다. 이래서 해부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 엉덩이 의자에 닿는 부분이 바로 좌골입니다. 그 좌골이 있는 부분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흔한 증상으로 딱딱한 바닥에 앉기가 힘들어요. 오래 앉을 수가 없어요. 또 운전 오래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도대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에 어떤 분들은 뭔가 만져진다. 뭐 혹 같은 게 자꾸 만져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좌골 점액낭염입니다. 점액낭염. 좀 되게 이상하죠, 진단이? 원인은 뭘까?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신다고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갑자기 좀 빠지는 분들, 그리고 엉덩방을 찍고 넘어진 다음에 그런 분들, 또는 앉은 자세가 잘못된 경우, 되게 앉아서 일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러고 앉아있는 분들 많습니다. 의자 앞에 이렇게 기울여갖고 앉아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한쪽으로 쏠려 앉기도 하고 약간 구부정하게 앉기도 하고요. 그런 자세가 얼마나 나쁜지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나라는 동양인들은 바닥에 많이 앉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은 바닥 생활 안 합니다. 그죠? 바닥에 안 앉고 그냥 침대 생활, 의자 생활을 하죠. 근데도 이런 질환이 많이 생기는 군이 바로 이 방직공들이 옛날에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 앉거나 저런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일을 하니까 지금 좌골 점액낭염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방직공들에서 생기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옛날에는. 그게 바로 아까 이 좌골이라고 했던 이 뼈가 여기가 바닥에 닿기 때문이죠. 그럼 갑자기 한번 여쭤보죠.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뼈는? 장골입니다. 여기는요? 천골. 한번 기억하고 나중에 이제 써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앉을 때 닿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자전거 타고 나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때도 바로 여기가 닿는 부위예요. 여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접촉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번 여기 아프신 분들 중에 거울을 한번 바라보세요. 뒤를 돌아서 거울을 바라보시면 여기 피부 색깔이 변한 분들도 있습니다. 피부가 까매져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그럼 거기가 닿고 있다는 거고 조만간에 거기 자꾸 닿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앉으실 때 되게 이렇게 앉죠. 지금도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뒤로 엉덩이 앞으로 빼고 허리 뒤로 딱 하고 그러면 엉덩이가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엉덩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뾰족한 부분이 바닥에 딱 닿게 돼요. 지금 편하게 앉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똑바로 앉으셔야 이 좌골의 평평한 면이 바닥에 전체적으로 닿게 되죠. 그러니까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서 부담이 덜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래 일하다 보면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이렇게 되고 어쩌다 보면 또 이렇게 자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아파집니다. 그래서 점액남이 뭐냐? 물주머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물주머니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주로 뼈가 딱딱하게 튀어나와서 바닥에 닿거나 다른 곳에 접촉을 하는 부위에는 물주머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흔한 곳이 요 팔꿈치도 뼈가 딱딱하죠. 요 바닥에 닿기 때문에 여기도 물주머니가 있고요. 우리가 복숭아뼈라고 알고 있는 그 복숭아뼈도 양반다리면 닿잖아요. 거기도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좌골에도 또 여기 이제 대퇴골 쪽에도 물주머니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그게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건데요. 염증이라 그러면 굉장히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염증이 뭔가? 제가 염증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염증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손을 이렇게 막 문질러 보시면 막 문지르다 보면 뭐가 될까요? 막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빨개지죠? 그게 바로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반복된 마찰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곳이 저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로는 이렇게 가끔 이제 초음파로 뭐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잘 낫지가 않습니다. 의사들 중에도 좌골 점액낭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게 아예 닿지 않게 하는 거죠. 처방이 딱딱한 바닥에 앉지 마세요입니다. 그리고 항상 푹신푹신한 방석을 사용하시라는 거고 그것도 안 된다면은 요게 바로 임산부들이 사용하는 방석이잖아요. 막 출산하고 나서 바닥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석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역시 쿠션을 하나 덧대서 자극을 줄여주는 거죠. 자극을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입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은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이 되는 거죠. 보셨듯이 구부정하게 앉으면 뾰족한 뼈가 바닥에 닿습니다. 이건 자기를 망치는 길이죠. 이렇게 앉으시면 안 되고 똑바로 앉아야 넓적한 면이 평평하게 닿게 되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만약에 피부가 까맣다 그러면은 올바른 자세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흔하게 아파하시는 분이 고관절이 아파요 하시면서 요 바깥쪽
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아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긴 뭐가 있을까요? 고관절 옆에 보면 근육들이 굉장히 크게 있고 이 근육이 뼈에 닿는 부위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이쪽이죠. 이제 거의 고관절에 막 가까워졌어요. 고관절은 여기죠. 여기도 역시 관절은 아닙니다. 아주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되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게 전다는 거죠. 다리를 자꾸 절게 됩니다. 괜찮았었는데. 그리고 뭐가 찌르는 듯이 계속 아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심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서 어떤 분들은 응급실까지 갑자기 올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못 움직이니까 겁나죠. 자기가 걸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못 걸으면 안진병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잖아요. 실제로 응급실로 많이 오세요. 그것 중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석회화 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 석회. 보시면 멀리서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요거 하얀 거 보이세요? 희끄무레한 게 보이죠?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데 저 하얀 게 분필가루 같이 석회입니다. 석회가 우리 몸에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큰 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부위예요. 저희 우리가 이제 힘줄이라고 알고 있죠? 고기 드실 때 딱딱한 힘줄. 그 힘줄에 혈액순환이, 힘줄이 하얗잖아요. 보기 봐도. 혈액순환이 잘 안 좋아요. 거기가 무리를 하다 보면은 저런 석회가 쌓여서 흡수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막 이게 쌓여버려갖고 덩어리를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그럼 우리 몸은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면 공격을 합니다. 없애려고. 낫게 하려고. 자꾸 그러다 보면 자꾸 몸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지는 거죠.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원인은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좀 건강해 보려고 운동을 갑자기 시작했을 때 또는 아까 김장하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서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확 쓰러질 정도로 못 일어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일하거나 삐끗한 경우. 근데 또 가장 흔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이유도 없는데 내가 이게 왜 생겼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죠. 저희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MRI 잘 찍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많이 찍어갖고 오시죠?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난 것 같이 보여요. 정상은 이쪽입니다. 이쪽은 그냥 잘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엄청난 염증이에요. 염증이 저렇게 보입니다. MRI상에서. 그래서 염증 보여드릴 때 저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보면 꼭 수술해야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지만 자 보세요. 이분께 제가 처방한 거는 그냥 약 좀 드세요. 그리고 좀 쉬세요. 라고 했더니 이게 없어져 버렸죠. 네. 그냥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거라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고관절에도 많이 생기지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 어깨예요. 어깨 갑자기 막 안 올라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50견도 있지만 이 석회화 건염도 많죠. 그래서 약 먹어도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주사기를 해서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럼 우유같이 이렇게 뿌연 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진짜 분필가루처럼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게 계속 안 없어지고 아프다 보면 이렇게 관절경, 내시경 이렇게 조그만 구멍만 뚫어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나면 또 많이 좋아지죠. 이거 진짜 분필가루 같잖아요. 이런 게 석회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바깥쪽에만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타구니에도 생깁니다. 여기 또 조그맣게 하얀 게 보이는데요.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고관절에 가깝죠? 이 근육을 보여드린 이유가 다 근육이 붙는 부위에 생겨요. 근육이 시작되는 부위. 이런 부위에 많이 생기죠. 또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가 이 고관절 엉덩이 큰 근육이 또 바깥쪽에 붙게 되는데 여기도 많이 아파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쯤 해당되는데 여기가 어디냐? 요쯤 돼요. 고관절 요 바깥쪽에 만져보시면 딱딱한 뼈 있죠? 그 뼈에서 좀 더 아래쪽에서 뒤쪽으로 거기를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운동하시고 나서. 그래서 이런 데도 석회가 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요.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이야 정말 많죠. 가장 흔하게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 무릎이잖아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딱딱 소리 나면 굉장히 귀에 거슬리죠. 근데 걸을 때마다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을 오시는데 자 들어가 보면 두꺼운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도 고관절은 아니에요. 고관절 바깥이죠. 그 근육이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흔한 증상은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게 가장 흔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고관절이 빠진다고 그러면서 오세요.
고관절이 빠지는 것 같아요. 맨날 빠졌다 들어갔다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소리가 툭툭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듯이 고관절은 몸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이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빠지면 큰일 나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일이라 고관절은 빠질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 정도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소리가 날 때마다 아프다고 하시죠.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나서 다리가 너무 툭툭거리니까 모으거나 꼴 수가 없죠. 이런 거를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그럽니다. 소리가 탁탁탁탁 난다 그래서. 그럼 이건 왜 생기느냐? 보세요. 소리가 나게 생겼죠. 이 고관절 옆을 지나가는 근육이 이 톡 튀어나온 뼈 위를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대부분은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어떤 원인 때문에 고관절을 많이 쓰셨다든지 아니면은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근육이 두꺼워지고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뼈 위를 지나가면서 툭툭 소리가 나요. 이 뼈 위로 이 근육이 지나가거든요. 이 근육의 이름을 장경대라 그러는데 이 소리가 나면서 처음엔 괜찮은데 제가 아까 마찰이 계속 일어나면은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지게 돼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잠깐 손상되거나 지나치게 활동을 많이 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두꺼워지거나 이유 없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지켜봅니다. 소리 나서 뭐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기분 나쁠 뿐이죠. 그냥 지내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까 장경대라는 근육이 이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짧아져서 두꺼워져서 생긴 거라 그래서 요가가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근육을 조금씩 늘려주다 보면 좋아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소리 나는 다리를 뒤로 하고 몸을 반대쪽으로 하고 몸을 약간 반대쪽 앞으로 숙이면 그 장경대 근육이 굉장히 스트레칭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심한 분들은 어떤 경우냐 보세요. 보이세요? 잘 보세요. 그죠? 저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걸을 때마다 저러면. 그러니까 자꾸 자기 고관절이 빠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프기까지 하니까 수술을 합니다. 옛날에는 크게 째고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구멍만 뻥뻥 2개 뚫어서 수술만 해도 아주 편안하게 걸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아프고 소리 난다 그러면 꼭 참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고관절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 사타구니라 그러죠. 그죠? 서해부 또는 사타구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가 바로 고관절이에요. 엉치라고 하는 건 대부분 뒤쪽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속에 들어가 보면 드디어 고관절이죠. 그죠? 이제 여기가 아플 때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흔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고관절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또 남성분들이 좀 많은데요. 대퇴골두 골괴사라는 병이 있어요. 뭐 골괴사, 괴사됐다 그러면 좀 무섭죠? 고관절이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납작해져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뼈가 이게 정상뼈면 이 안쪽은 하얗잖아요. 피가 안 통해서 뼈가 죽어버리는 질환을 골괴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그걸 썩었다고 표현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그 괴사라고 진단받고 내 뼈가 썩었대요 그러시면서 너무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썩었다 그러면 막 부패해서 막 퍼져나갈 거 고름 나올 것 같고 그러잖아요. 이 병은 그 병은 아닙니다. 세균에 의한 썩은 고름 나오는 그런 병이 아니라 뼈가 죽어서 생기는 그냥 괴사라는 거죠. 가장 흔한 증상이 양반다리가 안 된다. 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쉬면 괜찮은데 걸을 때마다 아프다. 그리고 오래 앉아있다가 걸을 때 쩔뚝거리게 되고 갑자기 못 걷겠다. 그리고 다리를 절게 되고 이게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아파진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원인은 뭘까? 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거는 술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소주 한 병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있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발생할 확률이 9배나 올라가요. 그러니까 술은 만병에 또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같이 오시면 저한테 눈치를 딱 주시면서 술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좀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술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오랫동안 아주 고용량으로 쓰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도대체 고관절의 골괴사가 어떻게 생기느냐 해봤더니 평균 연령이 50대입니다. 50대, 40, 50대 연령에서 갑자기 양반다리가 안 되고 술 많이 드시는 분 중에 쩔뚝쩔뚝 된다. 그러면 괴사가 생길 확률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주, 스테로이드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골 괴사는 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뼈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서 뼈가 죽은 곳에 구멍을 뚫어주고 거기다 뼈 이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 MRI를 찍어보면 죽은 부위가 이렇게 까맣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위가 나중에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까 본 것처럼 뼈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도 뼈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걸을 수도 없고 뭐 정상 생활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이시죠? 뼈가 납작해져 버렸죠? 여기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이 뼈가 다 죽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양쪽 다 인공관절 받으니까 꼭 로봇 같잖아요. 근데 완전히 정상 생활이 가능해져요. 옛날에는 뭐 고관절 수술 받으면 못 걷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고관절 사타구니 아픈 것 중에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연세가 드시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수술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들은 또 축복받은 게 고관절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잘 안 생깁니다. 바닥에 앉는 게 별로 좋지는 않다고는 하지만은 아마도 저희가 추정하건대는 앉았다 일어났다 움직임을 많이 하니까 고관절은 자연 일상생활에서 항상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또 우리 이제 손주분들 많으시고 자제분들 많으시잖아요. 어린아이들 자랄 때 어릴 때 왜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다리 돌려주시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매번 좀 해주세요. 매번 해주시면 이렇게 밖으로 돌리는 그 고관절 운동 자체가 고관절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기저귀가 두꺼웠기 때문에 다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게 어린아이들 고관절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어부바 할 때 뒤로 앉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엔 앞으로 앉아서 애들이 다리가 이렇게 똑바로 쳐지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뒤로 어부바를 했죠. 그러면 고관절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고관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이럴 때 드물지만 생기기도 하는데 보시면 뼈하고 뼈 사이에 빈 공간이 보이시죠? 이게 연골인데 여긴 없죠. 이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 보면 연골이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요. 도자기처럼 있어야 되는데 다 닳아버렸죠. 이런 경우도 약 먹고 안 되면은 역시 증상은 양반다리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양반다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불편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래 걸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쉬면 좋아지는데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다리를 전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인종에 따라 다른 거죠. 서양 사람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정말 많아요. 고관절에. 그리고 비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엄청난 비만이십니다. 제가 무슨 인종 비하를 할 생각은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비만이 되면 모든 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비만이 있고 몸집이 좋으니까 뼈도 튼튼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옆에 보시면 이 많은 살들에 파묻혀서 이 뼈가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체중이 고관절에 계속 가해지니까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겁니다. 무릎도 생기고 척추도 그렇고 다 안 좋겠죠. 그래서 역시 퇴행성 관절염은 약으로 조절되지 않고 뭘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죠. 자꾸 인공관절 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뼈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길 요만큼 잘라내고 이렇게 갈아 끼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요새는 기술도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못 걷고 그러면은 인공관절을 하시면 아주 좋아지죠.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요즘에 최근 들어서 아픈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되고 있는 게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까 처음에 저희가 했잖아요. 이 뼈의 이름이 대퇴뼈죠. 대퇴뼈. 그리고 여기는 골반이잖아요. 이 입구를 비구라 그래요. 비구. 그래서 대퇴와 비구가 만나는 곳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그냥 고관절 충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충돌이 일어나느냐? 원래 정상적으로는요. 고관절이 이렇게 오목해야 돼요. 이렇게 오목해야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볼 소켓 관절이라고 그랬죠. 이게 자꾸 움직일 텐데 뼈가 이쪽 사람을 보면 블룩 튀어나와 있습니다. 뼈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자꾸 부딪힐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한번 보시면 증상은 또 역시 양반다리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운동할수록 심하고 오래 앉았거나 오래 운전하고 나서
갑자기 내릴 때 또 아이쿠 하면서 절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뼈가 이렇게 불룩해지면, 잘 보세요. 고관절을 굽히고 안쪽으로 모을 때 쾅 부딪힙니다. 만약에 저 뼈가 안 튀어나왔으면 안 부딪히겠죠. 근데 저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자꾸 부딪혀요. 자꾸 동그랗게 이렇게 이런 툭 튀어나온 부분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뼈하고 뼈가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비구순, 뭐 관절 와순 이런 연골이 있어요. 그런 연골이 계속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거기가 찢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통증이 생기는 게 바로 고관절 충돌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분들은 원래 이제 저희 대부분 다 이렇게 앉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앉아요. 주변 분들 중에 자제분들 중이나 뭐 아시는 친구분들 중에도 요거 안 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충돌 증후군을 갖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그려 앉을 수 있잖아요. 옛날 재래식 변기 앉듯이 쪼그려 앉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못 앉아요. 앉으려고 하면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앉는 분들은 내 관절에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가질 수 있도록 뼈가 좀 튀어나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위 지탄의 대상이 되는 쩍벌남이라고 하죠. 지하철 타면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저러는 분들도 있어요.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 다리를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게 편한 거죠. 그걸 억지로 자꾸 모으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관절경 수술을 한 사진인데 뭐 보셔도 이게 다 찢어졌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찢어집니다. 이런 게 또 통증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아까 요가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분이 이런 자세로 요가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뭐 체육 활동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할 때 통증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긴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야, 이 통증을 한번 참고 넘어가면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망가집니다. 계속 하면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 이렇게 불룩하게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망가져서 이렇게 인공관절을 하기도 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관절경 같은 수술로 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깎아주게 되면 수술 후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던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싹 모양을 다듬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그런 사진 보여드렸죠. 앉기가 이렇게 억지로 해도 안 되고 쪼그려 앉으려면 뒤로 넘어갈 것 같고 다리를 모으려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바닥 생활을 하지 마세요. 요새는 뭐 의자 생활, 침대 생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는 장소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테이블이 있는 장례식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식당에 가셔도 테이블 좌석을 앉으시라고 권장을 하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는 허리 수술을 받으셔서 바닥에 앉기가 힘들어 하시는데 아까 바닥에 앉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접는 의자를 사드렸어요. 조그만 접는 의자.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 있는 의자를 사드려서 식당에 가셔서도 그걸 펴고 앉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변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재래식 변기 아직 휴게소에도 있는 데도 있죠. 그런 데는 앉지 마시고 그런 자세를 취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중에 반복적으로 통증이 계속 생긴다. 그럼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의자를 너무 깊게 앉으시면 고관절이 많이 굽혀지니까 충돌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것도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근데 마지막입니다. 이거 뭐 외래에서 제일 흔한 거는 제가 아까 양반다리가 안 된다는 글자를 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제 외래로 오시는 거의 많은 분들이 항상 불편하시는 게 양반다리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이렇죠. 일상생활에는 지장은 없는데 걸을 때나 운동할 때도 문제 없어요. 근데 도대체 바닥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양반다리만 하면 한쪽은 되는데 반대쪽이 갑자기 안 돼요. 아니면 양쪽 다 안 돼요.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산병원에는 이제 다른 병원 들렸다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검사를 아무리 해도 다 정상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런 경우가 뭘까요? 이런 경우에 잘 알려진 건 너무 작아서 다 보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50견 그랬죠?
바로 저게 어깨라면 그 50견이구나. 다들 알고 계세요. 그죠? 이 어깨가 갑자기 안 올라가고 잘 안 움직이고 이러면 50견이라는 걸 알고 계실 정도로 많은 홍보가 됐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죠. 이건 치료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칭과 운동입니다. 막 하시면 저절로 좋아질 수 있어요. 고관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관절에 아까 뼈만 보여드렸는데 고관절에 이렇게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고관절 막이라 그러는데 이 막에 염증이 생기면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깨에도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거기 염증이 생기는 게 50견이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관절에도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유착성 고관절 낭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50고가 될 수 있겠죠. 50고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아무리 해도 이상이 없다. 그리고 적극적인 이런 경우에는 근데 아까 처음에 많이 보여드린 이유가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안 나타나면 50고일 확률이 많은 거죠. 유착성 관절낭염.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면 됩니다. 어느 순간 이 다리가 잘 벌어지기 시작하면 통증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소염제나 근이완제를 복용하면 운동할 때 통증도 감소시켜주고 증상 개선도 도와줄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이들 가시잖아요. 목욕탕에 가셔서 온탕에 싹 들어가셔서 반신욕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아프지 않고 또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앉으셔서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양반다리가 안 되시면 처음에는 이쪽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서서히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이게 됩니다. 그럼 이게 되기 시작하면 또 몸을 앞으로 지그시 눌러주죠. 그럼 더 많은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다리가 안 올라갈 때는 누운 자세에서 아픈 쪽 다리를 이렇게 반대쪽에 올려놓고 이 다리를 지그시 당기면 이 다리가 스트레칭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처 생활체육센터나 동사무소 가셔도 뭐 많은 스트레칭을 알려주실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고. 자,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저절로 좋아지니까 이게 양반다리가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개는 몇 주에서 3 내지 6개월 뒤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근데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있어서 양반다리가 안 되셨던 분들은 이게 주변 근육이 다 짧아져 있기 때문에 치료로 통증은 좋아지는데 결국 양반다리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바닥 생활 안 하면 굳이 양반다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치료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 정도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도 어떻게 내가 고관절에 이상이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물어보시면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반대쪽 무릎에 올려놓고 손으로 딱 눌러보거나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아니면 아까 스트레칭 했던 방법으로 했을 때 통증이 생긴다. 요 앞에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생긴다. 그럼 고관절에 이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아까 요 자세죠. 요 자세로 옮겨서 지그시 딱 눌렀더니 아야 아프다. 그럼 역시 고관절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타구니 서해부죠. 그리고 또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남이 안 해줘도 본인이 손으로 당겨서 안쪽으로 확 모았을 때 역시 요 사타구니가 아프다. 아야 그런다. 그러면 고관절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치가 아프고 고관절이 아픈 경우에 뭐가 다른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네,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